5월 초 충북 괴산의 작은 장터에는 아침부터 모종을 고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비닐끈으로 묶인 고구마 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상인들은 오늘 순이 좋다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80살 김영수도 천천히 장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해마다 텃밭 한쪽에 고구마를 심었지만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78살 박철수는 벌써 고구마 순 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올해는 늦으면 안 됩니다. 앞집은 어제 벌써 심었다고 합니다. 김영수는 고구마 순을 바로 받지 않고 줄기와 마디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잎이 푸르다고 모두 좋은 순은 아니었습니다. 줄기가 너무 약한지, 마디가 너무 드문지, 끝순이 상했는지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게 오래 볼 일이 있습니까? 김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심는 날도 중요하지만 심고 난 뒤 며칠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이 땅에 들어간다고 바로 제 힘으로 물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아직 새로 나오지 않았고 잎은 햇볕과 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한 번만 무심해져도 순은 금방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농사는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구마 농사는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긴 순을 땅에 눕히고 흙을 덮으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 동안 순이 시들고 뿌리가 늦게 나오고 흙이 차갑거나 마르면 그해 고구마는 시작부터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처음 자리를 잘 잡은 순은 잡초가 올라와도 버티는 힘이 있고 여름 장마가 지나도 다시 줄기를 뻗는 힘이 생깁니다. 작은 차이가 가을 수확 때는 꽤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잘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빨리 심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순을 고르고 흙의 때를 기다리고 심은 뒤 물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들고 있던 묶음을 다시 내려놓고 김영수 옆에서 순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소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의 손길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 느린 시간이 오히려 올가을 한 바구니의 무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김영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영수와 박철수가 장터에서 고구마 순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가 텃밭을 준비하며 배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고구마 순을 골라야 하는가입니다. 둘째는 언제 심어야 뿌리가 편하게 내려가는가입니다. 셋째는 심은 뒤 첫 일주일 동안 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고구마 심는 일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새순이 흙에 적응하는 모습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올해 텃밭도 그 차분한 시작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터 한쪽에서 김영수는 고구마 순 한 묶음을 들고 줄기 끝을 살폈습니다. 박철수는 옆에서 잎이 많은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잎도 크고 색도 진합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잎만 보고 고르면 눈은 즐겁지만 흙 속에서 버티는 힘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가 먼저 본 것은 줄기의 굵기였습니다. 너무 가늘고 물러 보이는 순은 바람을 맞으면 쉽게 축 처집니다. 반대로 적당히 굵고 손끝에 단단함이 느껴지는 순은 땅에 눕혀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마디였습니다. 마디가 너무 드문 순은 흙 속에 들어갈 자리가 적습니다. 고구마는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곁에서 알이 커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순을 고를 때는 잎보다 마디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기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힘없이 길어진 순은 장마 전 바람에도 쉽게 지칩니다. 너무 짧은 순도 곤란합니다. 흙 속에 묻어야 할 마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길이의 마디가 또렷하고 줄기가 상하지 않은 순이 좋습니다. 끝순도 살펴야 합니다. 끝이 짓눌렸거나 말라 있으면 새 잎이 나올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손가락으로 순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끝이 앞으로 길을 여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듯 고구마도 이 끝에서 새 힘을 냅니다. 그래서 끝순이 너무 상한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냄새와 촉감입니다. 오래 묶여 눅눅해진 순은 손에 차갑게 달라붙고 줄기 밑이 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은 겉으로는 푸르러도 집에 와서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 골랐던 묶음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잎이 아니라
줄기와 마디를 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구마순을 고르는 일은 예쁜 것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땅에 들어가서 며칠을 견딜 힘이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장터에서 조금 더 천천히 보면 텃밭에서는 며칠을 덜 걱정하게 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단단한 묶음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올해 고구마 농사는 한 걸음 차분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옆에서 빨리 가져가면 좋다고 했지만 김영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묶음 가운데 안쪽에 눌린 순도 살펴보았습니다. 바깥쪽만 싱싱하고 속은 꺾인 묶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져가면 그런 순부터 축 늘어집니다. 박철수는 그동안 왜 자신이 해마다 몇 포기씩 다시 심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약한 순을 골라놓고 나중에 날씨탓만 했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순은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단단합니다. 그 조용한 단단함을 보는 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심은 뒤 첫 바람과 첫 햇볕을 충분히 조금 더 편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 순을 고른 뒤 두 사람은 장터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박철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앞집도 심었고 아랫마을도 벌써 비닐을 덮었다는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가의 밭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로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으면 수확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김영수는 대답 대신 텃밭에 도착하자 장갑을 벗고 흙을 만졌습니다. 아침 이슬이 남아있는 흙은 겉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달력은 5월이라고 말하지만 흙은 아직 기다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작물입니다. 사람도 찬 방에 오래 앉으면 몸이 굳듯이 고구마 순도 차가운 흙에 들어가면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박철수는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그는 늘 날짜를 먼저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중순이 좋다더라. 남쪽에서는 벌써 심었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5월이라도 바닷가와 산골이 다르고 남쪽과 중부가 다릅니다. 괴산처럼 아침 기운이 서늘한 곳은 며칠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심는 때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침 흙이 손에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지 봅니다. 둘째, 며칠 동안 큰 비나 찬바람이 이어지지 않는지 봅니다. 셋째, 심은 뒤 이틀이나 사흘 동안 사람이 물을 챙길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심은 사람이 며칠 집을 비우면 순은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심는 것이 늘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고구마에게는 뿌리 내릴 자리가 준비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늦어도 흙이 따뜻하고 물을 볼 수 있는 날에 심으면 순은 훨씬 편하게 일어납니다. 그날 두 사람은 바로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닐 가장자리를 살피고 물 빠짐이 나쁜 곳을 조금 고쳤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오후가 되자 찬바람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늦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이틀 더 준비해서 심는 것입니다. 고구마 농사에서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때를 맞추는 또 다른 손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전날보다 흙에 냉기가 줄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물기가 지나치게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구마 순을 심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박철수도 옆에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농사는 남의 속도에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내 밭의 흙과 내 손의 감각을 믿는 일입니다. 그 말은 박철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해 처음으로 달력 옆에 날씨만 적지 않고 아침 흙의 느낌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작은 기록이었지만 다음 해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심는 날은 그렇게 밭에서 천천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심을 날을 정한 뒤에도 김영수는 고구마 순을 곧바로 밭에 꽂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가져온 순을 끝만 느슨하게 풀어 집 뒤편 처마 밑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햇볕은 직접 닿지 않고 바람은 가볍게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이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심으려고 사온 것 아닙니까? 왜 저기에 눕혀둡니까? 김영수는 순을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순도 먼 길을 왔습니다. 밭에서 잘리고 묶이고 장터에 놓였다가 우리 집까지 왔습니다.
사람도 먼 길을 오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늘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고구마순도 바로 뜨거운 흙에 들어가면 놀랄 수 있습니다. 고구마순은 자른 자리에서 수분을 잃습니다. 잎은 아직 살아있으니 숨을 쉬고 줄기는 새 뿌리를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한낮의 햇볕 아래 바로 심으면 순이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잠시 그늘에서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축축한 곳에 꽉 묶어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그늘에서 순이 숨을 고르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 할 일은 많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와 함께 밭으로 가서 두둑의 높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물이 고일 만한 낮은 곳은 살짝 돋우고 흙덩이가 큰 곳은 손으로 부수었습니다.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곳은 구멍 낼 자리를 미리 맞추었습니다. 심을 때 바로 덮어줄 부드러운 흙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는 쉬고 사람은 더 바빠졌습니다. 김영수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순이 쉴 때 사람이 준비해두면 심는 순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꽂으면 손도 급해지고 순도 상하기 쉽습니다. 이정숙은 물뿌리개를 가져와 그늘 한쪽에 두었습니다. 심은 뒤 바로 쓸 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마를 잘 심는 일은 한 사람이 혼자 힘을 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는 그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사람은 밭에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고구마 수는 새 흙을 만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오후 늦게 박철수가 다시 처마 밑을 보니 처음보다 순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잎은 조금 내려앉았지만 줄기는 물러지지 않았고 자른 밑부분도 전보다 덜 젖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싱싱해 보이는 것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흙에 들어가기 전에 상처가 조금 가라앉고 줄기가 자기 힘을 모으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기다리는 일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기 전 하루의 여유가 심은 뒤 며칠의 걱정을 덜어주는 셈이었습니다. 그 작은 여유가 고구마순에게는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숨을 고르는 문턱이 됩니다. 참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문턱입니다. 분명히 드디어 심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볕은 부드러웠고 전날보다 바람도 따뜻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구마순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꽃대를 들고 먼저 구멍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수가 손을 들어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 흙을 조금 올려둡시다. 비닐 위가 생각보다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는 부드러운 흙을 한 줌씩 떠서 심을 자리 위에 얇게 올렸습니다. 박철수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보통 심고 나서 덮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물론 흙은 나중에도 덮습니다. 하지만 비닐 위에 먼저 흙을 조금 올려두면 잎이 뜨거운 비닐에 바로 닿지 않습니다. 새순에게 얇은 이불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김영수는 고구마 순을 세워 꽂지 않았습니다. 줄기를 비스듬히 눕히듯이 넣었습니다. 고구마는 줄기 마디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마디가 흙 속에 들어가야 뿌리도 나오고 나중에 고구마가 달릴 자리도 생깁니다. 그래서 순을 세우는 것보다 눕혀서 여러 마디가 흙을 만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이 예전에 왜 순을 너무 꼿꼿하게 꽂았는지 떠올렸습니다. 보기에는 반듯했지만 흙 속에 들어간 마디는 적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고구마 순은 기둥처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마디를 맡기는 것입니다. 끝순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끝이 앞으로 새 잎을 밀어 올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깊이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얕게 심고 흙이 너무 마르기 쉬운 밭이라면 조금 더 깊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끝순을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은 뒤에는 손바닥으로 줄기 위 흙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흙과 줄기가 붙어야 새 뿌리가 나올 때 헛공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끝순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지만 몇 포기를 심고 나니 모양이 보였습니다. 순은 누워 있었고 끝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멀리서 보며 말했습니다. 꼭 아이를 이불 속에 눕히고 얼굴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말처럼 고구마순은 흙 속에서 몸을 쉬게 하고 끝순만 바깥 공기를 보며 새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을 다 심은 뒤 김영수는 다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순은 흙이 헐거워 줄기와 떨어져 있었고
어떤 수는 끝잎이 비닐 가까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곳만 조용히 고쳐주었습니다. 심는 일은 빨리 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한 포기씩 흙과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물을 주기 전에 자리를 바로잡아야 물도 제대로 스며듭니다. 박철수는 이제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꽂는 손보다 살피는 눈이 먼저군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는 심는 모양보다 흙과 닿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남은 줄도 서두르지 않고 같은 손길로 채워나갔습니다. 아침밭에는 조용한 집중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깊게 고구마 순을 모두 심고 나자 박철수는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제 큰일은 끝났습니다. 김영수는 물뿌리개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며칠이 더 중요합니다. 심는 손은 끝났지만 살리는 손은 이제 시작입니다. 심은 직후에 고구마 순은 아직 자기 뿌리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땅속에 들어간 줄기에서 새 뿌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잎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맞고 몸 안에 물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사흘 동안은 잎이 오래 시들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물을 한꺼번에 세게 붓지 않았습니다. 흙이 패이거나 순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줄기를 낮추었습니다. 박철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많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자라도 문제지만 고여도 문제입니다. 새 뿌리가 나올 자리는 촉촉해야 하지만 숨 쉴 틈도 있어야 합니다. 물 주는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비닐과 잎 위로 물을 뿌리면 순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아침이나 해가 기운 뒤를 골랐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눌러보고 겉만 마른 것인지 속까지 마른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속기 쉽습니다. 흙은 손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흘이 지나자 몇몇 수는 끝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산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웃었지만 아직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계속 봐야 합니다. 새 잎이 나오고 줄기가 스스로 서는 기색이 보여야 비로소 뿌리가 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박철수도 아침마다 자기 밭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잎이 축 처진 곳은 없는지, 흙이 갈라진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물을 줄 때도 급하게 퍼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심은 뒤에야 고구마와 사람이 진짜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고구마 순이 새 집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곁에서 물길만 잘 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순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축 늘어져 걱정스럽던 순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잎은 작았지만 색이 맑았고 줄기는 흙을 붙잡은 듯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큰 가뭄이 아니면 물 주는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계속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움도 때가 있고 물러서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밭을 믿고 뿌리를 믿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구마 물 관리는 많이 주는 기술보다 필요한 때를 알아보는 눈에 가깝습니다. 그 눈이 첫 수확의 바탕이 됩니다. 작지만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서 조용히 생깁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며칠 뒤 저녁 김영수와 박철수는 나란히 고구마밭 앞에 섰습니다. 줄지어 누운 순들은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직 밭이 풍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잎도 작고 줄기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새잎이 올라오는 곳마다 올가을의 시작이 조용히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구마를 너무 쉽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꽂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는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쉬운 작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작물일수록 처음을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좋은 순을 고르는 일, 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 심은 뒤 첫 일주일 동안 물과 잎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고구마는 훨씬 편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작은 실수도 함께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남이 심었다고 따라 심는 일, 잎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순을 고르는 일,
줄기를 세워 꽂아 마디를 흙에 충분히 넣지 못하는 일, 뜨거운 비닐 위에 잎을 바로 눕히는 일, 심은 뒤 며칠 동안 밭을 보지 않는 일입니다. 모두 큰 잘못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작은 일이 모이면 수는 시작부터 지칩니다. 이정숙은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고구마가 잘 들겠습니까?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을에 봐야 알지요. 다만 올해는 시작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으니 밭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텃밭은 늘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줍니다. 서두른다고 뿌리가 빨리 내리는 것은 아니고 많이 만진다고 열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때에 곁에 있어주면 식물은 스스로 자랄 힘을 찾습니다.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는 흙과 햇볕과 시간이 이어서 키웁니다. 여러분의 밭에서는 올해 고구마를 언제 심으셨습니까? 순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내년 텃밭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구마 순을 심기 전 다시 한번 떠올릴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순을 고르고 흙의 온기를 기다리고 첫 물기를 살피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고구마 밭의 시작은 훨씬 든든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텃밭에 평안한 바람과 건강한 새잎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농사는 남보다 빨리 끝내는 일이 아니라 식물이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빈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보다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산 뒤로 천천히 내려가고 고구마밭 위에는 부드러운 저녁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작은 순들은 말없이 새 뿌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더욱 단단하게,